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반기문 소동이 의미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정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 과정의 부재입니다. 민주주의는 곧 정치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수시로 그 정치 과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과정입니다. 시민들이 여야 정당이나 정부로 구성된 이 정치 체계라는 것에 요구를 하고 정치 체계는 그 요구를 반영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면서 그 결과가 다시 정치 체계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만일 이게 없이 요구만 있고 결과가 없거나 요구 없이 결과만 있다면, 즉 과정이 없는 정치라면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풀뿌리 차원에서 정당 활동을 통해 당원과 시민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또 우수한 당원을 축원해서 당원을 교육시키고 키워서 당의 간부로 더 키워내고, 그래서 그 간부들 사이에 더 나은 사람을 공직 후보군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정치 과정의 여러 측면의 하나입니다. 당이 주요 쟁점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지를 조직하는 것도 바로 정치 과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당이 공직자 후보를 선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치 과정입니다. 특히 당의 지도자, 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당원과 시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린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야 제1당인 새누리당, 제2당이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요즘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이런 명목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서로 도입하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시도지사 후보 등 각 당이 내는 공직 후보 공천 과정을 당원이 아닌 보통 시민에게 물어봐서 뽑겠다는 것입니다. 당의 공직 후보자 공천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걸 여야가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정당 정치라거나 혹은 대의 정치라고 할 때 그건 일상생활에 바쁜 시민들을 대신해서 당이 정책을 만들고 공직 후보를 내서 그 공직 후보를 검증해서 선거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을 믿고 그 정당이 내는 후보를 믿고선 선택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이걸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 먹고 살기 바쁜 시민들이,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바쁜 시민들 보고 어떻게 여러 후보를 내놓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전견을 살펴보고 경력을 다 비교해봐서 누가 더 나은지 거기서 후보를 골라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대신해 달라고, 시민들 바쁘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잘 받들어서 그걸 대신해 달라고 만든 게 정당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그걸 못하겠다면, 그래서 못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떠넘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특히 서민들, 비정규직, 알바 이런 거 일하느라고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저녁이 있는 삶도 없습니다. 당이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후보자들이 누군지 이거 일일이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시민들에게 다 떠넘기겠다. 이게 가능하고 현실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 정당이 하는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 서민들을 정치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당원들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공직 후보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들입니다. 뭐냐면 후보자들이
동원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자기 의사 표현에 적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죠.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 이런 특정 사람들의 의사만 과대 대표됩니다. 과대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시민의 의사로 왜곡시키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 여론에 맡기는 식으로 공직 후보 선출을 하겠다면 이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거나 아니면 인기 투표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렇게 인기 투표해서 공천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능력보다는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정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정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는 그런 거 안 하는 게으른 농부들만 있다는 겁니다. 정치도 생산적이 되려면 농사짓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논과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건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교육하면서 키우는 일, 이거 정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사짓기 싫다고 남이 농과 밭에 있는 나락을 주워 오겠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거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치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이나 정치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이 밭에서 남의 논에서 나락을 찾아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일궈서 씨를 뿌리고 잘 키우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이런 자세와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문제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찾아내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이 선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나락을 찾아 나서지 시민의 의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은 정당을 해산하지, 정당이 왜 있습니까? 정당 필요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를 돌려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때 이걸 통해서 공직 후보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현안이 생기거나 무슨 정책이 논란이 있을 때 전화 돌려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 필요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딱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치 다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정치의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매일 아침 노선 버스 번호가 바뀌는 것 같은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 정치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는 우연성, 유동성이 너무 강한 겁니다. 정당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야당은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항상 수리 중, 이런 명패가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정치는 매일 행선지와 노선이 바뀌는 버스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려고 노선 버스를 탄다면은 일정한 번호라 그러면은 항상 일정한 노선을 가야 편안하게 아침에 버스를 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정치라는 건, 이놈의 한국의 정당이라는 버스는 탈 때마다 노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일이 어디 가는 버스 노선인지 확인하고 번호 다 확인하고 타야 됩니다. 이거 시민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정치입니다. 이거 자칫 어제와 같은 버스 탔다고 오늘 또 똑같은 버스 탔다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에 이건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정당과 정책이 아니라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물 따라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매일 번호와 노선이 달라지는 출근 버스와 똑같은 겁니다. 인물에 따라서 당의 정체성이 바뀌고 노선과 정책이 달라진다면은 그게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당이 색깔에 맞는 인물을 후보자로 내는 게 정상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후보자를 먼저 정하고 그 후보자에 맞춰서 색깔과 노선이 정해져서 나중에 정당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이거 너무 불안정하고 유동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느 인물, 어느 정당을 골랐다면 그 인물과 정당이 무엇을 할지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게 정해져 있어야 정당을 고르고 인물을 고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때마다 정당이 변화하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이 한국 정치, 한국 정당 너무 정체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 세 가지 문제, 즉 정치 과정이 없고 게으른 농부와 같은 정당이 있고 당 구조는 불안정한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소동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권 주자로 모셔야 된다고 여야가 나서 경쟁을 하는데 이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전혀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사태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여야가 서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사태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기문 총장이 국가 지도자가 될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가를 맡기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서로 영입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영입 경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비전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 어떤 비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공무원 경력만 쌓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에게 시민들 앞에 비전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고 드러내라고 할 이유도 없었고 자신이 드러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 어떤 비전도 시민들 앞에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고 이렇게 무조건 나서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그 비전을 담은 일정한 성과를 보여준 적이 있는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자기의 비전과 그 비전에 맞춘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고 공무원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는 외교부 차관이었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인상 깊은 업적을 쌓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반기문 사무총장은 부드러운 외교 공무원, 친화력이 뛰어난 공직자, 문제 해결보다는 타협하고 화해할 줄 아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사실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애국심 때문에 반기문 총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를 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해온 역할이 기대를 충족했는지 제대로 엄정하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매우 온정적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런 자기 만족적인 생각, 이 자기 만족적인 평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역대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서 이례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주어진 힘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국제사회의 지적을 우리가 낯설어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인물이란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자, 여당 후보도 될 수 있고 야당 후보도 될 수 있는 이런 인물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당 후보도 좋고 야당 후보도 좋다면은 그러면 정당인들이 다 비슷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왜냐, 한국 정치는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인물에 따라 당의 차이도 나타나는데 인물이 똑같다 그러면 정당을 여러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 그냥 하나로 합당하는 게 어떻습니까? 새누리 민주연합 뭐 이렇게 하나의 당으로 만들어서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그렇게 하나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여야가 공동 후보, 여야 합쳐서 단일 후보를 내든지 해도 될 겁니다. 정당 간 경쟁이라는 게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노선, 서로 당연 다른 방향을 놓고 어느 것이 나은지 경쟁하고 선택받는 게 정치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거 없이 인물 하나만 잘 내세우면 된다.
이거는 한국 정치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인기의 모순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현재 인기 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서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아서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인기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반기문 총장이 정치를 하기로 하는 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인이 되는 순간 정치인 아니기 때문에 얻었던 인기는 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인이 아닌 채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치인이 아닌 채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이 모순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인기는 지속 가능한지 여전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혹시 정치를 할 경우 안철수 의원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안철수 의원도 당초 정치할 생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할 때 대선 후보군에 안철수 이름을 집어넣고 여론조사하다 보니까 기성 다른 정치인들의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대선 주자에서 계속 1위를 하게 되고, 이것이 안철수 의원의 바람을 넣게 돼서 애초에 생각이 없던 안철수 의원이 결국 대선까지 나가는, 준비 없이 대선에까지 나가고 한국 정치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행히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당신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보좌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반 총장은 최근에 대선 후보 영입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반 총장은 지금 테러 위협, 에볼라 문제 등 동시자발적인 국제 이슈 문제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출신국 국내 정치 관련 보도가 계속될 경우 유엔 회원국들과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 총장은 불편부당한 위치에서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을 자신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국내 정치 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앞으로 여론조사를 포함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더 이상 반기문이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추해 보입니다. 정치 개혁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겨우 이런 거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화나고 짜증이 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정치에는 게으른 농부처럼 이렇게 일을 안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까? 이건 앉아서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누워서 열매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야 정당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거품을 쏟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의 인기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의 표출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반기문 총장의 인기가 높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야 정치가 모두 동치미 국물 먹고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후보가 없다면 당내 후보를 키우십시오. 밭을 일궈서 씨를 뿌리십시오.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땀 흘리는 농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